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바이오 관련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가 발제를 해주신 건데 최근에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미국인들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건강보험에 또 포함이 될지 여부 이런 부분에 이제 주목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훈풍이 그런 영향이 움직임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진다면 이런 가정들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점차 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온 지가 이미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몇 번이나 됐었고 지금 시점에서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만 시장이 워낙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세계 이 비만 연맹에서 나왔던 이 전망치는 뭐냐면 2035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무려 25%가 비만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고 많은 제약바이오 빅파마들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68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일라릴리도 한 130억 원대 투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거업이라든지 젯바운드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길 만한 또 신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좋은 제품이 나오면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밀러 제품들이 나왔을 때도 또 한 번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모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산업이 이제 비만 치료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용이라든지 식단 관련된 쪽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살을 빼고 나서부터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예를 들어 피부의 어떤 늘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켈로그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식품회사들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이런 간편식이라든지 필수 양소가 들어간 제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파생돼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들도 주목을 해볼 만한데 예를 들어 요요 현상이 좀 없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투약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런 치료제를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살이 빠지면서 근육까지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종목 선별하실 때 아주 당분간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펩트론 중심으로 일부 종목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블루엠텍 한미약품이 나왔네요. 자, 나노엔텍은 앞서서 이제 선정을 또 따로 해오셨고 이번에는 블루엠텍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 둘 다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라고 하면은 블루엠텍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수혜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고비랑 삭센다를 이제 유통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위고비가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위고비를 사용해서 살을 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불티나게 팔리게 했는데 그 위고비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삭센다랑 위고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 이어질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블루엠텍이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위고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경구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맥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넥스트 위고비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위고비가 이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이고 여기에 대한 넥스트 위고비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블루엠텍이 국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수혜는 유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모멘텀이 좀 지속성 있게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좀 안정적으로 차트를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블루엠텍이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조정을 받고 앞전에 있었던 시장이 밀리더라도 버텨주는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는 새롭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박철수 매니저가 발제를 하면서 이제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딱 나누어져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좀 나오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거고 좀 늦춰질 때까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블루엠텍 선택을 해오신 거고 한미약품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어떤 체중이라든지 체형에 맞춤형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아까 이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근손실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두 제품을 대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UCN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임상 단계에 지금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사용해 봤더니 체중 감소의 효과도 있는데 오히려 근손실은 또 막아주는 이런 효과들이 전임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LA 트리아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고비 관련된 성분 있잖아요. 주요 성분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역시나 근손실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 효과는 역시나 유지가 되는 그런 성분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임상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유사체 이 두 가지가 내년에 일단 임상 1상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또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상반기 이 미국 당뇨학회에서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일단 내년에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지난 10월부터 해서 뭐 많게는 반 이상, 50% 이상, 뭐 적게는 한 30-40%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주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블루엠텍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와 대주주는 위고비 먹고 승천했니? 주가 방어 좀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에는 24,000원대였던 주가, 현재 절반 정도 하락하면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무슨 일 있나요? 갑자기 기관이 왜 이러죠? 라고도 남아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던 기관, 최근 4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 나눠보시죠. 그럼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볼게요. 블루엠텍 의약품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 시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6시까지 배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리포트, 미국이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25년이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온라인 의약품 유통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있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도 한 가지 들어보시죠. 결국 13,000원도 못 지켰네. 매물도 많지 않으니 거래량만 붙어주면 16,000원까지는 금방 오를 텐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12,900원이었는데요. 과연 우리를 지켜줄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한미약품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거버넌스 이슈에 가려진 임상 모멘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25년도 R&D 관련 모멘텀 다소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많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발 담궈 보려고 왔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셨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이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52주 신저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네요. 그럼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보시죠. 주가가 이 모양인데 10년 내 매출 5조 달성 목표가 중요하니?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년 내로 매출은 5조, 영업이익은 1조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 시점은 26년도 하반기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원래는 27년 상반기였는데요. 반기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도 들어보시죠. 돈이 없으니 경영권 확보가 치졸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돈 있으면 지분 경쟁이나 공개 매수를 할 텐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신 것처럼 앞으로 19일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일정과 함께 우리를 지켜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좀 해소를 해주시죠.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기간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윈도우 드레싱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근손실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약간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좀 약간 저는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GLP-1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소화불량을 만들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안 먹고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안 먹으면서 살을 빼게끔 만드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안 먹으면서 살 빼면은 근손실은 그냥 안 맞아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손실에 대한 이슈는 모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이슈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좀 더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삭센다랑 위고비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주분께서도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신 게 2만 원대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2만 원대를 돌파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대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저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1,000원대까지는 일단은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손실 15% 오나 8% 오나 대동소이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살 빼는 주 목적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으로 가봐서 이 경영권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역시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사실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9일 날 주총이 있는데 여기서 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고, 지금 최근까지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8만 원 이 정도 선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 2만 원대 중반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당분간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성장성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실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을 때는 이미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9일 날 주총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평선 저항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31만 원 정도 선으로 이평선 수렴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34만 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4만 5천 원으로 전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31만 원, 손절가 24만 5천 원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